여당에서는 또 탄핵을 하겠다는 말에 국정 파괴 질병이 도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의총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 모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야당에서 예고한 대로 검찰이 의도적 기획했다라는 걸 의심하여 검찰총장을 탄핵한다면 현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 발의입니다. 자,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통령, 법무장관 등등등등등등, 중앙지검장, 검사들 등등등 30번째 탄핵안을 민주당은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한 조간신문에선 야당의 이런 식의 줄 탄핵에 세금만 4억 6천이 들었다라는 부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29번 탄핵 소추안 발의 13건 본회의 통과, 결론 나온 4건 모두 기각, 부적절한 탄핵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 선임비 등 탄핵 심판 비용이 모두 다 세금으로 쓰이는데 지금까지 4억 6,024만 원이 들었다. 그런데 또 탄핵을 하게 된다면 더 들겠죠. 여당에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탄핵에 따른 세금 민주당에서 부담해라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30번째, 31번째 탄핵 후보자가 등장을 했어요. 최권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겠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을 풀어줬다는 이유로 탄핵하겠다. 30번, 31번째인데요. 네네. 이게 완전히 지금 민주당은 뭐 탄핵 중독증에 지금 완전히 퍼져 있는데, 저는 이 탄핵에 대한 절차, 그리고 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회의 탄핵 소추 권한을 조금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3분의 1 이상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2분의 1 이상이 그거를 가결 통과시키게 되면 탄핵이 되잖아요. 지금 국무위원의 경우는. 그렇게 되면 150석 이상의 그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언제라도 지금 국무위원들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헌법에서는, 헌법 65조에서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다 삭제해버리고 그냥 의석수로 밀어붙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재에서 기각이 돼도 인용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각이 돼도 아무런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국회의 저 탄핵 소추 권한은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오히려 검찰총장을 지금 국회가 저렇게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검찰권을 발동해서 직권남용죄로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123조에 분명히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과연 직무집행에 있어서 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그냥 모든 것을 국회의 권한으로 부여하기에는 지금 저렇게 30번에 가까운 탄핵을 정말 남발하고 중독돼 있는 민주당에 분명한 경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정이 완전히 지금 마비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입법적인 제도에 대한 미흡함을 메꾸더라도 지금 당장은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동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조기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검찰의 의도적 기획론을 들고 나왔는데, 앞서 이제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도 검찰과 비명계 의원들이 짜고서 기획을 했다라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 등도 검찰로부터 비명계 의원들이 정보를 흘려받았다, 짜고 했다라고 동조했는데, 이재명 대표 어떤 생각대로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검찰과 급기야 검수안박을 시켰던 민주당의 친문계 의원들과 기획해서 짜고 쳤다라는 거고, 이번 건도 검찰이 대통령의 석방을 예견해서 그 오래전에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을 때 일부러 묵혔다가 시간 보고 지났다, 기소해라고 했다라는 건데, 검찰의 기획력이 너무 블록버스터급 아니냐, 여권에서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문제하고 연계시킨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기획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뭐 그거는 추측이라고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이제 봤을 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건은 좀 틀린 게 이제 먼저 봐야 될 것이 검찰이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에 전혀 관여되지 않았느냐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민주당 내란 이 진상조사단에 접수된 제보가 있었죠. 검찰 대검의 부장급 검사가 비상계엄 당일날 방첩사 국정원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례적으로도 그때 그 새벽에 안부 전화였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그 조사와 관련돼서 관련이 돼 있는 방첩사 대검 그리고 그 국정원 관계자들의 통화였기 때문에 뭔가 관련이 있다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관련된 비상계엄 내란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죠.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고발하고 수사하면 되는데 검찰 수뇌부라든가 주요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서 직접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외에는 안에서 전혀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견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제도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유가 되면 탄핵해야죠. 그런데 탄핵한다. 그게 이제 기각이 되거나 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총장의 탄핵건은 일단 탄핵소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사퇴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기획이라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의심을 받을 수 없는 게 23일 날 공수처로부터 받아서 24일 날 기한 연장 신청 일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검찰이 받아서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기각되면 그러면 그때는 왜 이 연장 신청에 관련돼서 보수적으로 시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구속 기한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구속 취소 주장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2차 이 기한 연장 신청을 한 다음에 당일날 그러니까 실제 구속 기한이 도과된 시점 이후에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네. 이런 걸 보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검찰이 이런 중요 사건에서는 구속기한 계산을 물론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왔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나 리스크에 대한 고려 없이 했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고 석방까지 갔다고 하면 이 공소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검찰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건데 누구도 검찰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즉시 항고 문제와 관련된 검토가 이루어질 때 이 검찰총장 아니면 박세현 이 특수본부장 둘 중에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네. 책임을 지고 사퇴할 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검찰의 중차대한 문제였고 대통령 구속 기소와 관련된 검찰의 자기들이 절차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오히려 지금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이제 묵묵부답하고 그 책임을 공수처에 떠넘기는 정치권의 주장에 그냥 거기에 부응해서 그냥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퇴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인 거고요. 그 이후에 탄핵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네. 사항이고 사건이라고 봅니다. 한패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최고위에서 검찰과 대통령이 한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며 이 음모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찰과 대통령이 한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앞서 이제 조견 변호사님은 그 체포동의안 건과 이건 좀 별개 사안이다라는 지적 주셨거든요. 별개 사안은 좀 맞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그런데 정치적인 워딩을 보면 그때 검찰은 비명계와 한패였고 지금의 검찰은 대통령과 한패. 이재명 대표 주장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와 친명계가 한패고 당내 비명, 대통령, 검찰이 또 한패다. 세계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도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가 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패 아니다. 그러니까 박세현 본부장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검찰총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법원에서 결정 나올 때 이게 바뀌겠습니까? 대법원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빨리 석방 아니 그 하루를 갖다가 더 석방 기간을 갖다 늦췄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비난들 많이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에 검찰하고 지금 여당하고 윤 대통령하고 한패다라고 하면 예. 제 생각에는요. 민주당하고 선관위는 한패가 아니라 거의 한 몸 아닌가?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거 아닌가? 어느 쪽이 더 한패로 보여지는지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패 논란. 자, 양쪽 의견 전해드렸습니다.